신경발달적 접근법은 치료적 중재에서 감각 자극을 통해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 반사 및 운동 패턴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패턴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CNS의 조직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 접근법은 반복적인 학습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러한 신경발달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육 긴장, 감각과 지각, 자세 조절의 상태를 평가하며 비정상적인 반사운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목차는 운동 조절 모델, 이론의 변천사, 그리고 4개의 대표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옷을 입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이 닦을 때 어떻습니까? 이 닦는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손을 조금 올리고 윗니에서 아랫니 방향으로 쓸어내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계를 생각하면서 이를 닦으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죠. 바로 우리는 운동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불필요합니다. 운동 조절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협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운동 조절이 중요하고 그 외의 자세 조절도 운동 조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머리, 타지, 몸통의 운동 패턴을 만들며 협동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 조절은 운동을 실행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반복을 함으로써 발달해 갑니다. 그렇다면 운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앞에서 제시했던 활동들이 어려운 과제로 느껴지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운동 조절을 신경발달적 접근을 기반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낳은 전통적 학문은 반사 모델이었습니다. 반사 모델은 감각에 따른 운동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이 오니 손으로 막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사 이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던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학문은 계층성 조절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고위중추인 뇌와 하위중추인 척수로 계층을 나누어서 생각하며 탑다운 방식으로 운동 조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중추는 운동을 위한 명령으로서 적용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이제까지 경험으로부터 얻은 운동 프로그램을 일반화하여 CNS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경발달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을 비판하고 대체하였습니다. 계층적 조절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동이 수행될 때마다 중추신경계에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추기 전에 저장되는 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역동적 시스템 이론이 등장합니다. 역동적 시스템 이론은 운동 조절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의 관점은 발달이 CNS에서의 변화에서만이 아닌 운동 조절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에서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경발달적 접근법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드 접근법입니다. 로드 접근법은 감각 자극을 이용하여 원하는 패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환자의 발달 단계에 맞춘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로드 접근법에서는 근육을 주로 운동하는 경노동 근육과 안정을 제공하는 중노동 근육을 분류하여 근육 유형에 따른 운동 패턴으로 치료를 제공합니다. 로드 접근법에서는 첫째, 감각 자극으로 근육 긴장을 정상화하는 것. 둘째, 발달 수준에서 연속성의 흐름에 따른 운동 발달을 진행시키는 것. 셋째, 목표와 목적에 집중하는 것. 넷째, 반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재 원칙으로 합니다. 처음 중재를 제공할 때는 클라이언트의 발달 단계를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엔 저긴장도 환자에게 촉진 기법을 사용하고 과긴장 환자에게는 억제 기법을 사용하며 근육의 긴장을 정상화시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감각 입력을 제공할 때에는 촉진을 위한 감각 자극 교유 수용성 자극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 있는 경우 지속적 스트레칭 따뜻함을 제공해 억제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보바스 NDT 접근법입니다. 이 접근법은 예쁜 움직임을 만들기로도 유명한 접근법입니다. NDT는 비정상적인 긴장도를 억제하고 정상 자세를 만드는 접근법입니다. NDT는 다음과 같은 가설에 기초합니다. 첫째, 운동 조절은 운동의 감각의 학습을 포함한다. 둘째, 기본적인 자세 운동이 먼저 학습이 되고 난 뒤에 기능적 기능으로 통합된다. 셋째, 모든 행동은 그 기초를 이루는 기초로서 자세의 조절을 가지고 있다.
NDT 중재 방법은 적절한 감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비정상적 패턴이 억제되고 정상 패턴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인간이 바른 운동 패턴을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자기를 위해 만들어내는 운동에 관한 감각 정보가 운동 조절을 가능하게 할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 치료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움직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알게 해야 합니다. 보바스 접근법의 평가는 다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발달 수준을 결정하고 치료 후에 비정상적인 분포를 억제하며 바르게 핸들링을 해야 합니다. 핸들링의 목적은 정상적인 운동을 촉진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의 자발적 노력과 연관시켜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룬스트럼 접근법입니다. 물리치료사인 브룬스트럼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뇌졸중 이후 반신마비의 회복 단계를 단계별로 세트화한 접근법입니다. 중재는 회복 기간 동안의 시너지 패턴의 움직임 발달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시너지 패턴은 건전한 쪽의 사지를 움직이라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야기되는 사지 전체의 패턴화된 굽힘 또는 펴 운동입니다. 초기 회복에서 굽힘과 펴의 시너지 발달을 권장하고 의도적으로 근육의 시너지 활성화를 훈련시켜 수의적인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브룬스트럼 접근법의 응용 기술에서 평가는 사람의 감각의 상태에 어떤 반사가 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의 회복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합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회복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1단계는 발병 직후 이완성 마비 상태이고 수의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합니다. 2단계는 회복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초기 단계의 시너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3단계는 강직이 최고조이고 시너지 패턴을 이용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4단계는 강직이 점차 감소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다양하고 복잡한 시너지 패턴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직이 소실되고 단일 관절 동작과 협응 능력이 정상입니다. 회복 단계 3과 4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의 수의적 조절이 있을 때 운동 행동을 사용하기 위해 활동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브룬스트럼 접근법의 치료는 발달적 회복의 순서를 사용하는 것, 수의 운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각 자극을 통해 운동을 촉진하는 것과 자극된 운동에 대해서 위지적인 조절을 장려하는 것, 클라이언트에게 자세를 유지하고 수의적으로 움직이도록 요구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패턴을 강화하는 것과 기능적 활동에서 조절되어 있는 시너지 패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유 수용성 신경근육 촉진법 PNF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근육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한 고유 감각 수용기를 활성화하는 자극입니다. ROM 증가, 짧은 근육을 신장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작용근과 대안근 사이의 균형 있는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치료적 중재는 다중감각입니다. 사용되는 감각 자극에는 치료 사이의 신체적 접촉, 시각적 단서 및 언어적 지시가 포함됩니다. 치료의 중심적 특징은 운동 기능의 회복을 위해 운동의 대각선 패턴, 즉 신체의 정중선에 대하여 대각선적인 면에서 사지로 움직이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연스러운 대각선적 운동 패턴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기법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기법은 방사라 하는데 보다 약한 근육군의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보다 강한 근육군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 근육 활동을 촉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법은 연속적인 유도라 하고 어떤 수위 운동을 사용해서 별개의 수위 운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법은 상우신경 지배라 하고 수위 운동에 의한 반사업제법입니다. 다음 운영에서 평가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발달적 자세와 운동 패턴의 결정 및 능력을 기능적 활동에서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의 결정을 포함합니다. 평가의 목표는 운동을 위한 클라이언트 능력의 장점과 과제의 포괄적인 모습을 수집하는 것과 적절한 중재 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경발달적 접근법의 요약입니다. 치료적 중재는 감각 자극에 의한 비정상적 근육 긴장, 반사, 운동 패턴의 억제와 감각 자극에 의한 정상적인 근육 긴장과 운동 패턴의 촉진이 있습니다. 이 초점의 기초에 있는 것은 근육이나 운동의 역동성에서 관찰된 모든 변화는 CNS의 조직화에서 달성된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전제입니다. 신경발달적 접근은 작업치료사부터 지속적인 지시와 피드백이 있는 과제의 반복을 통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또한 어떤 과제의 일부를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그 부분을 전체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진행한다는 발달적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응용에서 평가는 근육 긴장, 감각과 지각, 자세 조절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과 비정상 반사 운동 패턴을 확인하는 것, 기존의 운동 조절 패턴의 발달 수준을 확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치료를 위한 기술은 올바른 운동 패턴을 끌어내기 위해 외부의 감각 자극과 핸들링의 사용에 매우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접근법은 일단 정상적인 운동 패턴이 습득되면 작업 수행에서의 기능적 운동 조절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전제를 수반한 운동 패턴을 훈련하고 습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